툭하면 사라지는 아들을 찾아다니는 엄마. 오죽하면 나는 정말 차민이가 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자폐성 발달 장애야 창민이를 기르는 데는 수많은 인내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4번, 5번. 형 창성이 역시 일찍이 동생에게 엄마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창민이가 병원을 찾습니다. 창민이를 혼자 진료실 안에 들여보내고 기다리는 엄마.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고 지금의 창민이는 3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기에 내심 기대가 큽니다. 창민이가 이렇게 검사를 받은 적이 한 3년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걸 보고 싶고요. 뭐 진단명 이런 것보다는 아이가 진짜로 전혀 눈에 보이게 성장이 됐는데 여기 이제 뭐 여기 진단 검사가 있을 텐데 그 검사 안에서도 성장한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을 오고 갔기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엄마입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오고 보니 긴장이 됩니다. 장난감만 가득한 진료실. 창민이는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고르고 있습니다. 강아지 주세요. 강아지? 치타. 치타? 강아지 주세요. 강아지 줘? 그런데 창민이는 장난감을 직접 만지지 않고 선생님에게 꺼내달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조심을 하는 것 같네요. 응. 와. 골라낸 장난감을 가지런히 늘어놓기만 한 창민이. 많이 놔뒀네. 세워놨네. 창민아, 저 갖고 동물농장. 오늘따라 얌전하기만 한 창민이 창민이가 필요한 거. 자폐성 발달 장애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저기서 장난감을 고르는 것부터 가지고 노는 모습까지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민이가 몇 살이죠? 지금 나이 10살이요. 10살. 만으로 9살이겠네요. 창민 지금 같이 오셨고 밖에 있는 모양이죠? 네.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은 엄마. 뭐 다시 확인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전에는 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진단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5개월 때 네네. 저기 제가 자폐증에 관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눈 맞춤도 안 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바퀴 자동차 바퀴 좀 좋아하고 앞만 보고 그래도 받아요. 네, 반응이 없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옹알이 같은 것도 그런 건 다 했어요. 예, 다 옹알이 했죠. 했었어요. 예, 그 상태에서 병원에 가셔서 예. 진단을 뭐라고 받으셨습니까? 엄마가 우려하는 부분이 보인다고 나왔어요, 진짜. 제가 왜냐면 그 기사를 보고 가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아닌가 했더니 우려하는 부분이 보인다고만 성향을 가지고 증상이 있다. 보인다. 예. 그리고 또 다시 진단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또 다른 어떤 병원에 갔는데요. 네네. 반응성 애착장애 진단도 받았어요. 반응성 애착장애 예. 많이 헷갈리셨겠어요, 그죠? 정말요.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저로서도 자폐증이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폐증이라고 전제를 하고 물론 제가 지금 저 옆방으로 가서 아이를 직접 보고 나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약물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으시고 이제 MRI 뇌파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그 지금 드시는 약에 따라서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뭐죠? 공격성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엄마는 사실 걱정입니다. 소아정신과 쪽의 약들은 네. 어린이들을 임상을 한 경우가 아닌데 맞습니다. 성인을 임상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성인의 용량을 줄여서 아이한테 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안에 장기나 강리 뭐 그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방치된 채 계속 약물만 먹여서 정말로 진짜 이거 건지다고 다른 부분 또 망가지면 또 그것도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거는 치명적인 장기 변화가 있는 약이라면은 출시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명적인 약의 부작용이 있는 약을 처방을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약인데 그렇다면 그거는 사실은 부모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쓰시겠느냐 마시겠느냐 그 사전 동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지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이 치명적인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회복증 어쨌든 아직 어린아이인 창민이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엄마로서는 퍽이 염려가 됩니다. 이제 옆방에서 검사를 받고 있던 창민이를 만나볼 차례. 창민아, 자, 뭘 하고 있니? 선생님하고 악수 한번 합시다. 악수?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 응? 창민아, 선생님 얼굴 한번 봐야지. 마지못해 돌아보는 몇 창민이. 살이야, 창민이? 우리 몇 살인지 창민이 알지? 선생님 한번 만져봐도 될까? 말도 못 붙이게 하네요. 창민이가 몇 살인지 그러면 여기다 좀 써줘 볼래? 회색이요. 회색으로 해볼래? 선생님도 하나 하면 안 될까? 선생님도 몇 살인지 알려줄게. 창민이는 선생님과 대화하기 싫은가 봅니다. 그럼 엄마를 한번 줘봐봐, 창민아. 엄마가 한번 가져가 보시겠어요? 아이하고. 때문에 색연필 가져가라는 얘기. 네네, 색연필 써서 한번 형님한테 빌려보시겠어요? 양해를 얻고. 엄마 색연필 한 개만 빌려줘. 엄마 한 개만 빌려줘. 엄마한테도 안 빌려주는 거야? 창민이는 글씨 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뭐 이야, 글씨 잘 쓰는구나, 창민이. 똑같은 거 쓰고 이러지는 않아요. 네. 창민이 주로 그림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하니? 그림 그리는 거? 한 글자 한 글자 색을 바꿔가며 쓴 글씨는 아이가 이렇게 한번 몰입. 무지개색 도레미파솔라시도. 익숙합니까? 몰입하면요. 네. 뭐 작업이 끝날 때까지. 예, 해보고 싶은 창민이에게는 모두가 자신의 세계를 방해하는 회방꾼처럼 여겨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폐아가 완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완쾌라는 말보다는 적응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완쾌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종기가 났을 때 그거를 짜서 뿌리 뽑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만큼은 최대한 개발을 시켜서 그로써 아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조금 더 융화를 할 수 있게끔 또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여건 내에서 조금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겠죠. 완쾌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엄마. 똑같은 진단을 똑같이 받아들고 정말 나는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창민이한테 쏟아부었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 환자가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선고를 받고 열심히 투병을 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식이요법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3개월 뒤에 찾아가서 봤는데 의사는 똑같이 아직도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그런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내가 창민한테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창민이를 지도해야 되는지 그저 그냥 캄캄하기만 합니다. 지금 심정은. 이튿날 새벽 5시. 밤새 잠을 못 이룬 엄마는 여느 날과 같은 시각에 집을 나섭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엄마가 찾은 곳은 교회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 엄마. 장민이 때문에 시작하게 된 새벽 기도입니다. 처음엔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원망이 기도가 되었던가 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장민이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차라리 생일 포기하고 싶었던 나날 속에서 엄마가 살아갈 힘을 얻은 건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주말, 창민이네는 외가가 있는 경남 사천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루해서 짜증을 부리던 창민이도 비교적 얌전히 잘 왔습니다. 엄마가 태어나고 자란 외가의 골목은 운치가 있습니다. 창민이네 식구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바삐 살다 보니 명절 때밖에는 오지 못하는 친정입니다. 친정 좋죠. 엄마가 혼자 계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마음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곳이 친정인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창민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늘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게 뭐 그래도 다 저희 가족들이 다 이해해주고 가족들이 창민이를 너무 예뻐해 주니까 저도 많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어머니는 말없이 밥상을 차립니다. 딸 넷 중 제일 멋쟁이였던 셋째 딸이 창민이를 기르느라 애를 쓰는 게 평생에 가장 한이 되는 어머니입니다. 내려봐. 파파파파. 아빠 식사하러 오세요 하고. 아빠 시작. 아빠가 창민이 소리를 듣고 옵니다. 이모네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은 밥상. 아니야, 집에 맞은 거야 지금. 뭐 달라고? 창민이는 외할머니네 올 때마다 먹는 생선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식성은 영락없이 외탁을 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짚을 진흙에 섞어 고루 반죽을 하고 있는 아빠. 물 좀 수술 부어라. 지난번 태풍으로 지붕 한 귀퉁이가 떨어진 것을 손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징글끈을 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 주시는 장모님. 셋째와 넷째 사위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이제 다 날아가요. 나는 우리 사우들이 하지. 이건 아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 허리 이거 넣어. 그래도 손 위라고 아빠는 아래에, 손 아래인 이모부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창민이 아빠나 약사인 동서나 그리 익숙한 솜씨는 아니지만 장모님은 정말 흐뭇하신가 봅니다. 이거는. 하민아 이거 봐봐, 엄마가 이거. 야야야야야. 하민아 이거 봐, 비 오면 이렇게 썩고 가는 거다. 이렇게 비비 안 맞아 이렇게 하면. 하민아 이거 찾아봐봐. 토란잎이 무서운지 즐겁을 하는 창민이. 엄마가 해볼게. 토란이야 토란잎 사기. 야 햇볕도 가려주고 무서운 거 아닌데. 엄마 해볼게. 모자잖아, 모자가 됐네. 엄마는 창민이 만할 때 소나기라도 만나면 토란잎을 덮고 뛰었었습니다. 여기서 해봐. 에이 찢어버리면 모자가. 창민이에게 가능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 엄마입니다. 창민이가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을 가고 있을지라도 엄마는 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창민 이거 읽어봐봐. 보행자 작동 신호기.
횡단보도 행식 읽어봐. 횡단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15초 후 작동됩니다. 아래 버튼 어떤 거 눌러야 돼? 영락없이 버튼을 누르는 창민이 눌러야지. 토란잎보다는 신호등이 훨씬 익숙한가 봅니다. 그렇지. 야, 이렇게 누르고 걷는 횡단보도도 있구나. 창민이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그치? 아니면 창민이도 하염없이 기다렸을 거 아니야. 초록불이 될 때까지. 야! 창민이에게 지름길은 없어 보입니다. 엄마에겐 갈 길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할머니가 손수 가꾸시는 고구마밭. 엄마가 고구마 넝쿨을 젖힙니다. 자, 창민아, 여기 이렇게 캐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호미질을 몇 번 하자 창민이가 좋아하는 고구마가 몸뚱이를 드러냅니다. 또 삼이가 고구마 캐보자, 이렇게. 몇 개만. 응? 몇 개만? 몇 개만. 10개만 할 거야? 창민이가 또 숫자 안에 갇힙니다. 언제 어디서나 창민이를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는 엄마입니다. 컴퓨터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일도 없었던 하루. 외가에서의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꼭두각시 치마하고 쪽두리하고 다 있거든요. 창민이네 반은 운동회 때 꼭두각시 춤을 추게 됩니다. 안 사도 돼요. 수업 준비를 하며 친구들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창민이는 계산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엄마는 속상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지? 14쪽 해보세요 그랬는데. 두 번째 친구가 있어요. 이야. 이거 뭐예요? 야, 참이가 정말로 14쪽 펼쳤네. 이야, 참이 멋있다. 여기 펼쳐놔. 여기 공부할 거야. 만들기 하는데. 연필. 다른 아이들은 교과서를 보며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창민이는 기껏 펼친 교과서에 낙서만 하고 있네요. 네모칸을 만들고 숫자를 채워넣는 낙서. 창민이는 지금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장민아, 오늘은 엄마가 10시에 부모의 회의가 있어서 장민이 2교시, 3교시, 4교시는 다 순반해서 한승희 선생님하고 공부할 거야. 알겠지? 엄마가 이따 점심때 올 테니까 장민이가 2교시, 3교시, 4교시는 한승희 선생님 반에서 공부하고 있으라. 알겠지? 아이 착해. 듣는 둥 마는 둥 딴척만 하는 창민이. 엄마는 할 수 없이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창민이는 여전히 낙서만 하고 있네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들 만들기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뜀뛰기를 하고 있는 창민이 엄마가 없으니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창민이 곁으로 온 담임 선생님. 창민이 이걸로 만들어. 그렇지. 창민아, 선생님 색종이 갖다 줄까? 응? 그래 그럼. 창민이 이걸로 성호가 준대. 엄마가 없을 땐 담임 선생님이 신경을 써주지만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창민이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조교사가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이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때 특수반 선생님이 창민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김창민 선생님 몇 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하니까 먹은까지. 근데 지금 5분 됐어 안 왔어. 빨리 챙겨가지고. 다섯반 알림장하고 쿠폰 챙겨요. 그만. 다섯반하고 알림장하고 쿠폰 챙겨요. 이거 빨리 안 하면 선생님한테 무슨 혼나야겠지. 약속한 거 너가 안 지켰기 때문에. 빨리. 김창민
선생님 그만. 가만 또 삐빅삐빅삐빅이야. 필통에 넣어요. 삐빅삐빅삐빅삐빅삐빅. 나 가만히야. 가만아. 천천히 차려. 챙겨서 다솜반에 갈래 벌 받을래. 가만을래. 다솜반에 가서 벌 받을 거야. 기다려. 빨리. 필통에 넣어요. 창민이의 판정패. 결국 창민이는 선생님에게 끌려가다시피 특수반으로 갑니다. 선생님 없을 때도 공부하고 있어야지. 이게 뭐야? 창민이 저기 자리가 있어요. 선생님이 창민이를 데려오느라 교실을 비운 동안 다른 아이들은 놀고만 있었네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공격적이 되어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창민이. 창민아 발 똑바로 넣어라. 여전히 마음을 못 추스리는 눈치인데 선생님은 한치도 양보를 안 합니다. 까지 너가 하기로 약속한 거야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너가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 혼났잖아. 선생님. 스스로 하고 사랑해요. 나서 그 다음에 놀이하는 거야. 사랑해요. 자, 미순이 다음 거. 자, 3번 문제 맞았나 보죠. 무슨 혼자서 다솜반 아이들은 모두 7명. 각각 장애의 종류나 성향이 달라 개별 지도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혼자고 보조교사도 없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 시각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엄마는 부천 지역의 장애아 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들이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토론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주간 보호 시설도 그때 엄마가 좀 볼일 있을 때 맡겨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주간 보호 시설 이런 것도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게 저도 학교 행사나 큰 애에 관련된 행사가 있거나 뭐 작은 애가 관련된 행사나 있거나 이럴 때는 애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지. 아니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것도 어려운 일 중 하나. 그러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조교사 문제입니다. 만약에 보조교사라는 게 있으면 신변 처리 문제나 아니면 어디 교실에 옮겨다니는 문제나 돌아다녀서 잊어버리는 아이를 찾는 문제나 이런 게 조금은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날 모임에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해 시에 건의한다는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학부모 회의에 간 엄마가 늦어져서 창민이는 같은 특수반 친구인 진호 엄마가 맡았습니다. 불안해서요, 제가. 왜냐면 제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요. 얘도 날다람쥐거든요. 뛰면 제가 못 잡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꼭 잡고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엄마 바쁠 때는 마찬가지. 예, 서로요. 도와가며. 창민이 엄마가 우리 진호 할 때도 있고요. 타자 어디 앉을까? 잠깐 창민아 잠깐. 야 임마 야 임마. 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툭하면 미아가 되는 장애아들을 맡길 시설도 없어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오고요. 며칠 후 장민이가 아직 단잠에 빠져있는 시간이 엄마에게는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따로 집안일 할 시간이 없는 엄마는 틈이 날 때마다 초치기로 집안일을 합니다. 책상 정리를 하다 말고 뛰어가서 미역 볶던 냄비를 저어주는 엄마. 머리 손질은 물만 묻혀 손으로 매만지는 것으로 끝. 바쁜 와중에도 엄마는 가능한 인스턴트 식품이나 조미료 없이 음식을 합니다. 화학물질이 자폐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민이를 기르면서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해본 기억이 없는 엄마.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준 기억도 까마득합니다. 이날 아침 따라 더 바쁜 엄마.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 인쇄를 걸어놓고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 간을 맞춥니다. 그동안 프린터에서는 인쇄물이 나오는데 이 바쁜 아침 시간 엄마는 인쇄물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왜 만드셨나요? 저희가 보조교사하고 여러 가지 부천시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장애아동을 교육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을 만나려고 면담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만나는 날이에요. 저희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아침도 안 먹은 아빠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아침부터 부모 회의일로 바쁜 엄마. 남편은 못마땅해 하지만 시청에 낼 탄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내 아이가 엄마가 진짜 죽고 없어도 얘들이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고 자기 몫을 하면서 이 아이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들 진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눈 못 감고 죽어요. 진짜 죽을 때도 눈 뜨고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이 아이를 가장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애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엄마들 한결같은 소원이 아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게 소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모진 애미가 자기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창민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 다녀오겠습니다. 창성이는 그 사이 혼자 학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맨날 그러지 말고 오늘 가교실 하는 날이지. 엄마가 창민이에게 매달려 있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창성이. 엄마 간식 못 챙겨놓으면 1,000원 가져가서 그거 하고 간식 사 먹고 없어? 보조교사만 있어도 엄마는 창성이나 집안일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날도 느지막하게 학교에 도착한 엄마와 창민이. 엄마가 부모의 일 때문에 시청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창민이가 오늘은 다순반에서 4시간 공부할 거야. 왜 이렇게 또 안 떨어지냐. 엄마가 함께 있지 못할 경우에는 수업에 방해가 돼서 창민이 혼자 일반 학급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엄마를 안 떨어뜨려는 창민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창민 4시간 다 다순반에서 공부할 거야. 겨우 창민이를 들여보내고 나서 뛰기 시작하는 엄마. 부모들입니다. 통합학급이라 그러면 준비한 탄원서를 가지고 시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장애아 부모회 임원들. 그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애들에 대해서 거의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교사라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집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은. 첫 번째는 아이들이 특수아동이다 보니까 일반 아들. 부천시에 사회체육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군데가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동 프로그램이 전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같은 경우는 인천으로 서울로 막 돌아다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는 게 어떤 거냐면 지역사회복지관 안에 많은 치료실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있는 치료실을 장애인 복지관 수준으로 이렇게 교육비를 다운을 시켜주시면. 이 교육비 지원 관계도 우리 시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부분인데 요런 거는 우리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좀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장애아 교육의 어려운 여건을 알리고 해결책을 건의하는 것이 이날 방문의 목적.
다행히 일단 고려해보겠다는 답변. 엄마는 시청까지 찾아온 목적을 거둔 셈입니다. 창민이네 특수반이 현장 학습하는 날입니다. 이날 창민이의 짝이 된 자원봉사자는 대학생. 표는 네가 챙겨야지. 그런데 갑자기 깜짝 놀라며 몹시 아픈 표정을 짓습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창민이에게 어깨를 물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창민이는 한쪽에서 벌을 섭니다. 창민이가 소리가 작아지면 다시 150부터다. 특수반 선생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네요. 108. 107, 106, 105. 손 가만히 있지 104, 않으면 150부터. 103, 손 가만히 손이에. 102, 100, 99, 98. 숫자를 거꾸로 세는 벌. 공격 성향이 있는 창민이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90. 선생님 보면 대답하세요. 다른 사람을 깨물지. 다른 사람을 발로 차지. 차렷. 다른 사람을 발로 차지. 안. 그래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결국 창민이가 사과를 합니다. 목적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몰아보시고 기분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좀 풀릴 거예요. 영어로 시작하는 게 창민이는 어느새 자원봉사 대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꽤 붐비는 전철 안. 창민이와 친구들에게는 전철 안이 낯선 환경이지만 일반 승객들에게는 장애아들의 단체 나들이가 아직은 낯선 일입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장애아들의 세상 나들이. 그러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차로 가면 물론 편하긴 한데 아이들이 지하철 타면서 이제 지하철 같이 타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예의를 지키면서 타야 되는지도 알아야 하고 또 아이들이 계속 지하철을 타다 보면 그 지하철 노선표에 따라서 자기네가 갈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교실에 앉아서 그냥 글자로 배우는 것보다는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좌측 통해 한쪽으로 오세요. 이쪽은 내려오는 사람들이야. 이쪽으로 오세요. 은상아, 이쪽으로 선생님 좌측 통행하도록 지도해주세요. 은상아, 화살표. 백문이 불여 일견. 장애아들에게야말로 직접 체험하여 깨닫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래. 올라오세요. 이날 현장 학습의 최종 목적지는 한강 유람선. 강물을 바라보는 창민이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창민이가 현장 학습을 떠난 황금의 자유시간. 엄마는 모처럼 대청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소기를 꽂자마자 전화벨이 울리네요. 아니 월요날 학교 대표들까지 참조교회 10시에 모이래 회장님께서. 아이의 청소기는 낮잠을 자고 엄마는 서명운동 참석 연락 등으로 전화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용량이 꽉 찼대요. 메일을 좀 비워주실래요? 비웠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예, 그리고 모처럼 엄마가 있는 집에 들어온 창성이. 그러나 엄마는 바쁘기만 합니다. 이메일을 다시 좀 이 주소로 그대로 보내줄래? 메일이 꽉 차서 돌아와 버렸어. 근데 다시 좀 보내주라. 알았지? 전화를 하는 엄마 대신 창성이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행사나 모임 안내 메일 발송 등 장애아 부모회 부회장인 엄마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참이 아빠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아빠 있을 땐 또 못해요.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빠 몰래 또 살짝 해야 되니까 기회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씨는 아직도 그것도 모른다며. 부모 회의에서 탄원서를 가지고 다니며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말에 아빠는 반대를 합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얘네들한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야 그게. 그래, 하루아침에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시에 반영해달라, 내년 예산에 편성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못하러 이렇게 고생을 그 문제를 그냥 그 내용으로 일단 요청을 하고. 그래, 요청을 해놨잖아. 거기다가 복지국장 만났어. 담당자들. 시청에 이미 탄원서는 제출했지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기로 결정한 것. 안 기다리겠다는 거지. 우리는 너무나 절실한데 지금. 그렇다고 딴 사람까지 탄원서를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설명해서 돌아다니면서 받는다에.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아빠. 그걸 보면. 애 내팽개 쳐놓고 다른 일 자꾸 벌이지 마란 말이야. 그건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일이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애 살리는 것처럼.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니까 예산 편성 시기니까 다시 좀 혼자만 바빠진 그렇게 거지. 발굴리고 하지 마. 그 문제가 필요하면은 그래. 탄원서를 하는 것도 좋고. 그래. 뭐 시청에 가서 시장을 면담하든지 국장을 만나든지 뭘 하는 건 좋은데 그래 그거 하나 한다고 내 전화 통화하고 PC만 붙잡고 앉았고 언제 그러지 마라 이 말이지 내 말은. 내가 언제 PC만 붙잡고 언제 내 전화만 했어. 무슨 행사 있을 때 전화 잠깐 한 거지. 아빠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는 겁니다. 사실 엄마가 하는 일이 창민이 하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부천에 생활체육시설이 있냐 아니면은 뭐 장애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잭체가 뭐 3년 5년씩 돼가지고 다 사슬로 뛰어야 되는데 사슬 뛰면은 해당 3만 원씩 얼마나 교육비가 많아. 진짜 그게 사슬로도 못 뛰는 사람들은 뭐야 얼마나 힘들겠어. 남편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는 부모 회의를 하면서 창민이 문제가 창민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튿날 엄마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보조교사 지원과 체육치료 프로그램 확충 등 시에 건의한 탄원서 내용을 설명하고 일반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애아동들한테 보조교사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을 도입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건의하는 겁니다. 창민이와 같은 특수반의 상준 엄마도 나왔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자폐아들의 통합교육을 도와줄 보조교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서명을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국에 4만 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자폐성 발달 장애아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야 장애로 규정될 정도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엄마는 창민이의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해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민이 같은 특별한 아들이 없었다면 꿈도 못 꿨을 일입니다. 몇 학년인데? 2학년이에요. 가까운 인천에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천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많이 힘이 들고 제가 수업에 같이 들어가서 아이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도 많이 지치고 아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잘 되세요?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바쁘셔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협조가 안 돼서 진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서명을 받느라 점심시간에 늦은 엄마. 맞아. 창민이가 꿈을 대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벌써 점심을 다 먹었나 봅니다. 이날 메뉴는 자장밥. 창민이는 엄마 손을 잡아 끕니다. 엄마 비벼주세요. 아마 눈 보고만.
엄마 빌려주세요. 알았어. 엄마 비비는 거 도와줄게. 먹는 것에 관한 한 창민이는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김치 한 번만. 한 번만 먹자. 김치 한 번만 먹으면 창민이 120점. 밥 먹이고. 2번 먹으면 200점. 엄마. 2번 먹을래? 한 번 먹을래? 엄마 먹어요. 몇 번? 엄마. 0번. 알았어. 분명한 거부의 뜻. 그러면 집에 가서 김치 먹자. 아니면 고구마 튀깁니다. 손으로 먹지 말고. 김치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는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창민이. 김창민이는 오늘 김치도 안 먹고 밥도 다 안 먹을. 엄마 봐. 엄마 끝까지 봐야지. 밥도 다 안 먹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안 사줄 거야. 알았어? 엄마의 일방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창민이가 김치를 안 먹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안 산다고 했어. 그냥 가자. 아이스크림 수레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창민이. 여기다 그냥 손 드세요. 안 돼. 엄마가 얘기했어. 창민이 왜 아이스크림 못 먹어? 아이스크림 왜 아이스크림 못 먹어? 손 드세요. 안 줘. 아이스크림 왜 못 먹어? 김치를 안 먹었기 때문이다. 먹을 거예요. 내일은 김치 먹고 아이스크림 사자. 알겠지? 옳지. 내일 사자 아이스크림. 창민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로 요구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 어떤 이론이나 말보다 아이스크림 하나의 위력이 더 큰 것입니다. 창민이가 수영장 가기까지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날이에요. 아이스크림 사. 아이스크림 사. 순순히 따라오던 창민이가 갑자기 난폭해진 것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들을 다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또 엄마한테 엄마 머리 박치기 해봐 또. 엄마한테 또 해봐. 그러면 안 돼?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는 재미로 학교를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창민이. 그런데 엄마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으니 화가 날만도 합니다. 엄마가 마음이 아프잖아. 잠이 이렇게 속상하면 엄마도 마음이 아파. 병아리 손놓고 잠이 김치도 먹을 줄 알아야지. 잠이 왜 마음 아픈 거 아니야? 엄마도 마음 아파. 그래도 엄마 수영하기 전까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창민이와 엄마의 싸움. 엄마는 찬바람 불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이용한 김치 먹기 지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민 김치 하루에 한 번은 김치 먹어야 돼. 밥 먹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민이 김치 안 먹으면 안 사주는 거야. 그렇지?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예. 하나 사주시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한 번 그렇게 해서 얘가 김치를 엄마가 고집을 져버리고 사줘버리면 앞으로 그게 강화가 돼서 얘는 어머 내가 땡깡 부리니까 해준다. 내가 고집 피고 난리치면 엄마는 덜어준다. 이게 더 강화가 돼져서 앞으로 이 아이는 더 심하게 땡깡을 부리고 더 심하게 고집을 피울 것이며 더 심하게 바디랭귀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김치 이따가 나중에 찬미가 집에 가서 제가 밥을 달라거나 아니면 그러면 난 분명히 얘가 김치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가 김치를 안 먹어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아마 창민이는 내일 급식에서는 김치를 먹지 않을까. 아이스크림 사건은 싹 잊은 듯한 창민이. 손 닦고 해야지 손. 밥 먹어.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시간 없는데 수영장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밥을 먹겠다네요. 밥 뭐 하고 먹을 거야? 그 한잔 하고 먹을 거예요. 김치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아이스크림 못 먹는데.
밥 뭐 하고 먹을래? 세상 먹을래. 육개장 먹을래? 찬미 밥 먹을 때 김치 한 번만 먹자. 네. 어우 착해. 헉, 찬미 100점. 행동치료사 강의에서 배운 편식 지도 이론을 적용했더니 예상대로 김치를 먹겠다는 창민이. 자, 한 번만 먹으면 돼. 엄마가 작은 거 줄 거야. 큰 거도 안 줄 거야. 김치 먹기 이렇게 힘든데. 자, 한 번만. 우와, 우리 찬미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우리 정말 찬미가 김치를 받아 먹는 창민이를 보며 엄마는 또 한 고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또 장난나 그지 마. 요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창민이에게는 인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안녕히 계세요. 무슨 놀이치료사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엄마잖아 엄마. 다녀오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창민이에게는 인사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장난감 가게 같은 놀이치료실. 창민이는 지금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고르는 중. 선생님은 창민이가 장난감 고르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런데 창민이는 좀채 장난감을 고르지 못하고 이것저것 만져만 봅니다. 지난 8년간 엄마는 창민이를 이끌고 수많은 치료실을 찾아다녔습니다. 창민이의 장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창민이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장애인 직업훈련생들이 실습하는 지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여기는 복지관 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직원들이나 저희 이용하는 근무자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커피를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저한테 커피를 한 잔 팔므로써 저분은 직업 훈련을 받는 거예요. 20살이 됐을 때 만약에 우리 아들 창민이가 저기 서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하루에 커피도 저는 아마 수십 잔을 마시러 제가 여기로 올 거예요. 내가 빨리 여기 훈련 받아줘서 사회에 나가서 얘가 정말 커피 서빙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기꺼이 학습 자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10년 후 창민이가 점잖게 서서 커피 서빙 훈련을 받을 모습을 그려보며 엄마는 벌써 가슴이 벅찹니다.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호호 카페는 창민이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늦은 밤, 야행성 창민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와 창성이는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성이에게 늘 미안한 엄마. 선이한테 매달리느라고 선생님한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거 선생님 다 이해할 수 있지? 엄마 때문에 많이 서운했어? 괜찮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엄마들은 막 고민한다? 자기 동생이 장애가 있다고 했잖아. 친구도 집에도 안 데리고 오고 학교도 같은 학교 안 다니려고 그러고 그런데 근데 우리 창성이는 그런 거 없어서 엄마가 창성이한테 너무 창성이한테 고맙기도 하고 창성이가 자랑스러워. 창성이는 찬미가 창성이 교실에 가면 우리 찬미 데리고 오잖아. 찬미 2학년 한솔반에 데려다 주잖아. 그지? 근데 장애는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니야. 그렇지?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 친구들이 놀리면 그렇게 말해. 야,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우리 찬민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 엄마 없을 때 우리 창성이 엄마 찬민이 좀 보살펴줘야지 뭐. 그죠? 그렇지 않겠어? 그럼 어떡해. 창성이가 벌어가지고 혼자서 먹고 살아버리면 찬민이가 직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어떡할 거야. 자기 벌어서 자기 먹기 밖에서 살면 어떻게 동생 보살필 수 있겠어. 그럼 어떡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 빼먹지 말고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놀고. 알겠지? 장미 때문에 창피한 적이나 부끄러운 적 없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엄마는 창민이가 창성이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며칠 후 인천 남동구청 주최로 열린 마라톤 대회. 장미 뭐 할 거야? 마라톤 10km 뛸 거예요. 그지? 엄마 눈 봐. 장미 잘할 수 있어요? 예.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네?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꾹 참고 열심히 뛰어야 돼. 엄마 눈 봐. 엄마 눈 봐야지. 엄마 눈. 힘들어도 꾹 참고 열심히. 8바퀴 떼요. 8바퀴. 8바퀴 뛰는 거 아니야. 10km 뛰는 거야. 8바퀴 뛰는 거 아니야. 선생님하고 끝까지 뛰면 돼. 8바퀴. 10바퀴 아니야. 1시간 들어가. 김창희. 이미 5km 완주 경험이 있는 마라토너 창민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날 대회에는 자폐 어린이와 부모들도 참가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응원하는 엄마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창민이와 아빠는 10km에, 창성이와 상준이네는 5km에 도전했습니다. 잘 걷지도 못했던 창민이 다리에 힘을 기르고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시작한 마라톤인데 이젠 10km 완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창민이가 어느 곳에 있든 늘 곁에 있는 엄마. 아들이지만 사랑하기 힘들었습니다. 창민이를 통해 부모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엄마와 아빠. 이젠 창민이가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욕심 대신 감사와 교만 대신 겸손과 조건 대신 사랑으로 부모가 될 수 있게 한 창민이는 정말 특별한 아들입니다. 깜짝 집에 걸었잖아, 아까부터. 집에 안 왔어. 부자 남자 친구. 이선이야. 하나, 둘, 셋. 화이팅!